네, 오늘 8월이래, 죄송합니다. 6월 19일입니다. 어제 그 페이스북 코인인 리브라를 이제 발표하면서, 내년 2020년이죠? 내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논평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뭐, 리플하고 저는 굉장히 좀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리플이 최근에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리플이 왜 못 가느냐. 다른 놈들은 그래도 뭐 바닥 대비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SV 뭐 이른바 주요 종목들이 이번에 상승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반등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근데 유독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아시다시피 리플이 왜 못 가냐.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다. 리플이.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리플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른바 전 세계에 소외된 금융시장에 소외된 자들, 뭐 한 20억 명이 달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개발 국가, 후진국 한마디로, 그 다음에 금융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 뭐 노동을 하거나 또는 뭐, 중국만 해도 그래요. 중국만 해도 어디 뭐, 저기 뭐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 돈 붙이려면, 저기 송금이 쉽지가 않고 또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또 뭐 어디 뭐 가끔 저기 뉴스 나오지만 아프리카 어디 뭐 난민들이 어디 가서 저기 돈 좀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돈 보내려면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2만 원이다. 그리고 뭐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리플이 원래 추구하는 게 이제 소액 송금 기반이라고, 소액 송금.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 소액 송금을 하겠다라는 이 처음에 취지로 리플이 출시가 됐었죠. 근데 얘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실기를 한 것 같다. 실기.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리플이 버벅대는 사이에, 리플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 2017 한 12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100대 은행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을 했어요. 테스트 베드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현실화가 못 됐어요. 하나도요. 리플 가지고 송금하는 게 지금 뭐 거의 얼마 안 됩니다. 현실화를 실패했다. 그 사이에 이른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왜 P2P 기반의 이 글로벌 송금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본금 20억 이상 뭐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을 갖추면 소액 3,000달러인가요? 3,000달러까지는 소액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플랫폼을 얼마 전에 허가를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물론 최근에 금감위에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조사해 보니까 다 지금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액 송금 기반의 이런 송금들이 원래는 굉장히 전 세계에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른바 핀테크 업체들이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국의 핀테크 업체들, 해외에 이 핀테크 업체들이 이 P2P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리플을 못지않게 싸게 저렴한 수수료로 당일 뭐 예를 들면 여기 땅 하면 10분 이내 저기 해외로 도달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이 실행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리플이 아까 말한 대로 실기를 하면서 이 현실화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거기다가 이른바 이 빅블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영역 파괴 현상을 말하는 거야. 빅블로, 이른바 영역 파괴 현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거대 기업들,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향후에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대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이용자를 갖고 있는 그룹에서 또 다른 이 암호화폐 같은 뭐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리플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진작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딱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발표를 하면서
리플이 더욱더 가기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잘못하면 리플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오긴 나올 텐데 리플의 장기 전망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뭐 가볍게 보면 얘들이 뭐 보셔봐요. 예,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북 네트워크 안에서 저 오버시 국경을 넘어서 안정적인 지불이 가능한 교환 수단을 만들겠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거기다가 또 뭐 저기 여기 예를 들면 저기 이미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위챗 있죠, 위챗. 예, 위챗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벤모 뭐 이런 페이팔 미국의 이런 것처럼 자유롭게 그 해당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으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 카카오 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아프리카 무슨 저기 뭐 별풍선 뭐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굉장히 큰 메이저 업체들과 이베이, 비자, 우버, 페이팔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은행이 그동안 은행이 제공하지 못했거나 또는 은행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던 그런 이제 소액 송금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빨대를 꽂겠다 페이스북이 뭐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 기사의 내용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비트코인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그게 사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비트코인하고 리브라는 별개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에서 유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야 결국은 리브라가 현재 타겟팅하는 거는 결국 리플인데 리플이 페이스북의 게임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리플이 페이스북의 게임이 되겠느냐 게임이 안 되죠. 이미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23억 명의 이미 이용자가 있다. 동남아에만 7억 명의 동남아에만 어디 태국, 타일랜드, 뭐 베트남, 뭐 저기 말레이 이런데 뭐 그냥 이용자 덕시덕시 합니다. 이미 23억 명의 저기 이용자를 갖고 있고 시가총액도 거의 5천억 달러죠. 5천억 달러 현재 5천억 달러에서 조금 아래일 거야. 하여튼 4,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00조, 500조의 시가총액 규모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달려들기 때문에 리플이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기 어떤 이 페이스북의 굉장히 간편한 이런 그 뭐랄까 UI라든가 UX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하고 싸울 텐데 은행들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어떤 뭐죠 이 리브라가 향후에 쫙 뭐 더 보급화가 되면 은행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 잃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좀 더욱더 좀 더 진보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저커버거에 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저커버거에게 가면 된다. 사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킹이 인터넷 뱅크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출연해서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게 막 출연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뭐 카카오뱅크 많이 쓰죠. 예, 굉장히 간편하게 송금하고 기존의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같은데도 기존의 어떤 은행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하니까 뭐 공인인증서 넣어야 되고 또 뭐죠? 뭐 휴대폰 인증 붙여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요새는 뭐 원뱅크 해가지고 비밀번호 6자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은행 송금의 단 소액 송금이죠. 소액 송금의 간편화, 현실화를 현재 이루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행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이 은행과 하여튼 이 코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은행과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 업체들, 이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업체들의 영역 파괴가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사전에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앞으로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러면 리브라가 나오면 리브라 코인이 폭등하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입니다. 이번에 리브라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10억 달러 조달했다고 지난 한 3개월 전에 이미 공시 나왔죠. 10억 달러 껌이죠, 애들한테는. 왜냐면 10억 달러 어차피 뭐 은행에 예치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무슨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다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킬러 앱이 없다. 킬러 앱의 등장 가능성으로 이게 생긴 게 아니냐. 이 킬러 앱이.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킬러 앱으로서 전혀 아직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오스가 킬러 앱으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에이다가 킬러 앱으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존하는 모든 암호화폐는 아직 킬러 앱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런 킬러 앱은 결국은 이런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어디 뭐죠? 라인이 만든 링크 있죠? 예, 그런 것도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또 나름대로 영역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예, 클레이튼 그 어디가 만든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 이런 것들도 향후에 각각 어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다만 그런 코인들은 지금은 아직까지 라인 코인은 그 스테이블은 아닙니다. 근데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코인이든 이용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향 평준화 안정화가 된다는 건 거의 불문율이에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널뛰기를 하고 각종 코인들이 널뛰기 하지만 결국은 그런 널뛰기 하는 현상들이 많은 코인들은 아마 사용하기가 어려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리브라에 대한 얘기와 리플에 대한 얘기, 결론적으로 리플은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